세 분 안 오셨는데요? 아닌가? 아, 두 분 안 오셨나? 오늘 목표치는 그 삼포도까지 나가는 거였는데 여기 내용이 정말 많고 해서 아마도 목표했던 곳까지는 다 못 나갈 것 같고요. 조건부 확률 정도 아마 1시간 조금 넘게 걸리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혹시 여기 좀 보고 오신 분들 좀 계신가요? 여기가 내용이 조금 어려운 파트여가지고, 예, 뭐, 미리 보지 못하셨으면, 나중에라도 조금, 예, 공부를 좀 하셔야 여기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조건부 확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조건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예시를 이렇게 좀 제가 드는 편입니다. 예. 제가 이제 결혼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선생님은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 거 같니?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럼 성격이 더럽다. 네. 티발씨야. 이렇게 농담도 하고요. 네. 그 다음 또 뭐도 있을까요? 키가 작다. 그 다음 가난하다. 네. 이렇게 애들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불러줍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 너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20대니까, 20대 여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너희가 평가하는 거, 원장님이 저를 평가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예시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특정한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지만 20대 여자분들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자친구가 제가 생기려면 이라는 확률로 좀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를 평가하는 그런 건 필요가 없고 제가 원하는 여자친구에 대한 뭔가 그 연령대라든지 그 타겟이 뭔가 특정하게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걸 전 조건부라고 좀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표를 그려서 하는 게 거의 3분의 2 이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안경을 착용을 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 그래서 여기가 15명, 여기 10명, 여기 15명, 여기 20명 해서 전체 사람 수는 지금 현재 60명일 텐데 60명인데요. 그러니까 NS 전체에 해당되는 애가 60이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약간 이 내용도 조금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그 사람이 여자더라. 이 사람이 안경을 썼을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 안경에 여자니까 안경을 썼을 확률을 그 사건을 A라 하고 남자 여자에서 여자가 뽑힐 사건을 B라고 얘기했을 때 뽑았더니 여자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필요가 없는 거죠. 특정한 표본 공간에서니까요. 그럼 30분의 될 거고요. 30분의. 그다음에 안경을 쓸 확률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거기 이제 국어적으로 그 사람이 여자면서 안경을 썼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라고 가장 쉽게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N, B에 해당될 거고요. 안경을 썼고 여자다라고 하는 건 사건 A와 B가 이렇게 교집합이 들어갈 텐데 확률로 적게 되면 분모에다가 전 사건의 경우의 수인 NS가 이렇게가 들어가겠죠? 아이 바본가? NS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가 되냐면 확률 B가 되는 거죠. 확률 B가 되는 거고 위에 거는 PA 교집합 B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용어가 이게 3분의 1을 우리는 이제 여기 P 여기 뒤에 사건이 먼저 일어날 거니까 여기가 B. 그 다음에 위가 앞에가 A여서 PA 바 B 이렇게 읽거나 PA 기분 B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PB분의 PA교 B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조건부를 적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를 따지면서 이제 베이지 정리가 이제 얘네 두 개가 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연속된 배반 사건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에서도 사실 조건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조건부에 해당되는 그 경우의 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설명을 다시 좀 하면요. 주머니 안에 그 제비 뽑기 할 때 당첨 제비가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당첨이 아닌 애가 7개가 있다. 이럴 때 A, B 순서대로 뽑는다. 하나씩 뽑는데요. 순서대로 뽑는데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A가 당첨될 확률을 이렇게 PA라고 적었을 경우에는 A가 당첨이 되었으면 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그냥 이거 10분의 3 이렇게 적고 나서요. 그럼 B도 당첨이 돼야 되니까 9분의 2 이렇게 적는데 이 9분의 2가 이미 앞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도 일어난다라고 원래는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조건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그러니까 여기 9분의 2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P, B바 A에다가 A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당첨이 아닌 애를 뽑고 나서는 그럼 뒤에 것도 B가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나야 되니까 사실 이게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완벽하게 조건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그럼 9분의 3 해서 저희가 이렇게 더해가지고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게 이게 사실은 조건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곱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곱셈 정리를 제가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했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곱셈 정리란 어디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는 거냐면 오늘 이렇게 주소가 없네요. 확률의 곱셈 정리. 알구전 보시면 거기 곱셈 정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A 교집합 B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A 교집합 B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PB를 왼쪽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PB 곱하기 P 순서 바꾸지 않고 적어야 됩니다. A 바 B 그리고 여기다가 PB를 요렇게 그리고 뭐 이게 곱셈 정리로 주로 왜 이러지? 이게 아까 당첨제비 그런 형태의 것을 우리 곱셈 정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PA 교집합 B를 적는 방법이 또 다르게 있을 겁니다. 얘를 좀 쓱 이렇게 바꿔보면 이번에는 B바 A로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A가 일어났다는 전제에 B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분모에 깔려야 되는 확률 자체가 그럼 PA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PA 교집합 B에 대해서 식을 두 개를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지우고 나면 PA가 이제 일어났고 그럼 B 바 A 요렇게가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그러니까 곱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이걸 이제, 구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얘하고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뒤에 일어날 사건한테 영향을 주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생각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예시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데요. 상의가 후드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운드 티도 있고요. 그 다음 와이셔츠, 정장 와이셔츠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냥 뭐 일반 트레이닝복, 운동복 이렇게 상의가 있다고 하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가 청바지가 있고요. 그 다음 면바지도 있고요. 정장 바지도 있고요. 반바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발도 있는데요. 여기 신발 구두도 있고요. 스니커즈도 있고 러닝화도 있고 크록스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옷을 입고 나갈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4 곱하기 4 이러면 이제 64 이렇게 그냥 할 텐데, 이런 상태들로 만약에 옷을 입고 나간다면 트레이닝복에 정장 바지에 크록스를 신고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뽑을 확률이 다 똑같겠느냐라고 하는 예시로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여기 트레이닝복을 입었으면 적어도 청바지나 면바지나 뭐 이렇게가 갈 텐데, 여기 정장 바지를 떡하기 입게 되는 게 앞에 사건하고 이게 뭔가 안 맞죠. 그래서 패션 테러리스트의 전형적인 모습 뭐 이렇게로 설명을 하면서 앞에 사건이 어떤 게 일어났는데 무조건 뒤에 사건도 그냥 아예 따로따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 곱셈 정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곱셈 정리는 두 개, 여기서는 물론 세 개의 교집합 상태가 되겠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살짝 제가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하는 걸, 두 개 조건부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어제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제 뭐 문제 푸는 거는 사실 거기 알구전에서 65페이지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이번 스터디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그냥 문제 풀면서 이런 게 베이지 정리야라고 이렇게 감으로만 좀 알았다면, 어제 열심히 또 찾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어떤 PA 사건이 일어날 아니다. B 바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데, 그럼 얘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밑으로 PA가 이렇게 깔리고요. 그 다음 여기 PB 곱하기 PA 바 B 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로 정리하는 걸 베이지 정리라고 부른다라고 어제 열심히 찾았고요. 여기는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풀어야 어떤 감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 문제를 조금 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문제풀이가 없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요. 여기 62페이지 간단하게만 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교집합의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뽑았더니 여학생이더라.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조건 자체가 주어졌죠. 여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몇 명이냐라고 봤더니 14명입니다. 그 중에서 안경을 썼다라고 하는 건 여학생이면서 안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14분의 5로 답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안경을 안 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건 안경을 안 쓴 사람이 뽑혀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9명이 되겠죠. 그 중에서 남학생이다 그러면 19분의 10. 사실 이렇게 표를 그리게 되면 학생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좋고 뭐 조건부 어렵다라고 했는데 뭐 별거 없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63페이지도 문제를 좀 가서 풀어보게 되면요. 이제 PA 확률이 0.5고 PB 확률이 이게 0.7이고 그다음 PA 합집합 B에 해당되는 게 0.9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집합, 교집합 구하듯이 요거 PA 교집합 B의 확률도 완벽하게 집합의 형태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1.2고 얘가 0.9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0.3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좀 찾아줘야 되겠고요. 그럼 1번은 저희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문제가 B 바 A이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전제된 그 경우의 수로 사실 그 확률이라고 표현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가 NA분의 N A 교집합 B하고 밑에가 전사건이 이렇게 깔리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디가 필요한 거냐? A가 필요한 거다. 즉 A 확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0.5고요. 위에가 교집합 확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0.3 이렇게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3번 할만하고 4번도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이 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여기가 연속적으로 여기가 이 곱셈 정리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3번까지도 좀 같이 풀어볼 생각이고요. 3번도 보면 전체 학생이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A 신문 24명, B 신문 16명, AB 중 그 어떤 것도 구독하지 않는다.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8명이니까 여기가 32명인가요? 32명 되려면 여기가 16, 여기가 8, 여기가 8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뭐 그런 건 집합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A 신문을 보는 친구 중 한 명을 택했다. 그럼 A 신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건부로는 여기 밑으로 A가 갈 거고 그럼 여기가 A 확률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친구가 B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 신문 중에서 B를 구독하지 않으니까 여기가 지금 16명인가요? B가 아닌 확률 이렇게로 표현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B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해서 여기가 24명 분의 16명 표로 그리거나 벤 다이어그램 상태로 그리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정확하게 베이지 정리 문제여야 되고 뭐 제가 그 여기 보조자료로 드린 것 중에 그 모자 잃어버리는 그 문제 있을 텐데 모자 잃어버린 세 군데를 지났는데 모자를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뭐 이런 문제 있을 텐데 없나? 여기가 아닌가? 알. 64쪽. 64쪽. 네. 64페이지에 3-2번 문제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그런 문제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이제 배반 사건의 연속된 배반 사건에서의 뭔가 이 곱셈 정리를 활용하는 걸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5번에 한 번꼴로 모자를 잃어버린다. 이거 해석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번에 한 번꼴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 통계적 확률 형태로 뭔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시행이 많이 된다면 그럼 수학적 확률이 굉장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번 뭔가 지나갈 때마다 잃어버릴 확률이 5분의 1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걸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날에 A집, B집, C집을 이렇게 차례대로 방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세배를 하고 모자를 잃어버리고 집에 왔다. 그러니까 모자는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이때 모자를 두 번째 집 B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 분모에 들어갈 확률은 어떤 확률이 되는 거냐? 모자를 잃어버리고 올 확률이 분모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5분의 1이 일어났고, B에서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A에서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B 집으로 가서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5분의 4가 일어나고 그 다음 5분의 1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C 집에서도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A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고 B에서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C에서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분모에 모자를 잃어버렸다의 확률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인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부르지만, 그냥 밑에다가 분모에다가 해야 되는 행동 자체, 그것들이 전부 여기 분모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뒷부분은 그 65페이지는 특별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66페이지 곱셈 정리까지 하고 나서 독립과 종속 쪽으로 좀 넘어갈 생각인데요. 66페이지 좀 문제 다시 좀 보겠습니다. 전체 회원수가 40명인데 그중에 외국인이 8명이다. 이 단체로부터 1명씩 차례대로 2명을 뽑을 때 선택된 2명이 모두 외국인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동시에 뽑으면 안 되고요. 차례대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비 뽑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정확하게 곱셈 정리로 이렇게 아까 그 적었었던 대로 PA 교집합 B는 일단 P A가 먼저 일어났다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요 상태를 저희가 곱셈 정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까 제비보기 문제하고 완벽하게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럼 외국인이 뽑혔다 40분에 그냥 8 적고 나서 그 다음에 39명 중에서 7명이 다시 이렇게 뽑히는 상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저희가 조건부로 반드시 적어야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확률의 곱셈 정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여기 독립 종속 이쪽 파트하고 표본 추출의 균일성, 확률의 축소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 동시에 좀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요. 67페이지 빈 공간 쪽에다가 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예시를 좀 딸을 낳으면 이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 잘 그리면 딸을 낳으면 이쁘다 이런 얘기 있던데 아닌가요?
여기서 사건 A는 짝수가 뽑히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사건 B는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독립종속을 따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초보입니다.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 확률에 대해서 뭔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단, 술을 먹고 가긴 가는데, 그,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요. 술을 먹었으니까 졸려가지고, 졸아서, 꽝 하고 갖다 박을 수도 있고요. 뭔가 이 사건들이, 개연성들이 전부 다 아예 없을 수는 없으나, 어떤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 확률 같은 것들을 구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겠지만 그 요소들을 뭔가 제거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부가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건 A는 짝수가 뭔가 뽑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B는 빨간색이 뽑혀야 됩니다. 이 다트판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다트판에서 뭔가 빨간색에 꽂히는 게 이게 사건 B라고 얘기할 때 두 개가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동시에 뭔가 일어나고 있고 사건이 이렇게 뭔가 되고 있으니까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냥 느낌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간에 그 영향을 주는 상태이면 저희가 종속이라고 부르고요. 두 개가 아예 따로구나. 그러니까 더 느낌으로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냥 주사위가 무슨 눈이 나오던 간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건 따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구해야 되는 건 뭐냐? PA 확률, 즉 짝수에 들어갈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PB 확률은 그럼 빨간색에 다트가 꽂혀야 되니까 이게 3분의 2에 해당될 겁니다. 여기까지 뭐 다들 아실 수 있을 텐데 좀 저는 전부 다 좀 시간은 없지만 최대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PA바 B를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B 중에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B 중에서라는 얘기는 빨간색들 중에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5, 6은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 2, 3, 4 중에서 여기서 짝수가 뽑힐 확률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1, 2, 3, 4 중에서 짝수가 뽑힐 확률은 정확하게 2분의 1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B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1, 2, 3, 4 중에서 A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홀수가 뽑힐 확률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2분의 1에 해당될 거다. 그럼 다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의 여집합일 때라고 좀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B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아니다. 그럼 빨간색이 아니면 5, 6 중에서 짝수가 뽑힐 확률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2분의 1일 거고요. 다시 뭐가 남았죠? 여집합 남았나요? 그럼 B의 여집합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 6 중에서 A가 아니다, 홀수 뽑는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2분의 1이 될 겁니다. 다시 거꾸로도 좀 해보겠습니다. B 바 A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짝수들 중에서 빨간색의 다트가 꽂힐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짝수들이란 2, 4, 6 중에서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2, 4, 6 3개 중에서 2개니까 여기가 3분의 2에 해당되죠. 그 다음 그럼 B의 여집합 A. 이거 구하게 되면 물론 이제 빠르게 좀 여기는 좀 진행하겠습니다. B, A의 여집합도 얘도 3분의 2에 해당될 거고요.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얘가 3분의 1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다트판에다 이렇게 던졌더니 짝수가 나온다,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B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든 A가 될 확률은 너 원래 거 2분의 1과 동일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B가 일어났다는 전자에 A가 일어나든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자에 A가 일어나든 너희는 그냥 PA하고 확률 똑같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앞에 동전이 뒤에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뭔가 바뀌느냐, 앞에가 뒷면이 나왔다고, 아니,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뒤에 동전도, 다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바뀌느냐, 그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B가 일어나든 말든 A가 일어날 확률은 원래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너 A하고 B는 관계없어. 너희 둘이 사건 동일해, 독립이야 라고 저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걸로 그냥 시각적으로 약간 보여주는 편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너 B가 될 확률은 A가 일어나고 나서 B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고 나서 B가 일어난 확률은 원래 거하고 그냥 똑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능 문제라든지 여기 파트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한 2개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건 A, B가 독립일 때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오게 되면 이런 놈을 그냥 PA로 읽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건 A, B가 독립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더라도 너 독립이니까 너 A, 너는 이제 관계없어. 너 일어나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할 거야. PB로 읽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건 A, B가 저희가 독립, 서로 관계없다라고 하는 걸 밝혔기 때문에 얘하고 이제 독립사건들에 해당되는 거, A 사건과 B 사건이 아예 따로따로 돌아간다면 A와 B의 여집합 사건도 너희들이 어차피 관계없어. A의 여집합과 B 너도 관계없어. 너도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아. 따로따로야 라고 하는 걸,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여기 독립과 종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학생 입장에서 보면 네. 저 다트의 개수가 1, 2, 3, 4, 6이 아니라 네. 7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수도 있는데 네. 무조건 다트 저런 문제는 다 종속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모두가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게, 이게 둘이 아예 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독립이 되기 위해서 빨간색이 몇 개 칠해져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5까지 칠해졌다라고 하면 빨간색이 칠해질 확률이 여기가 달라지죠. 네, 여기가 달라지고 얘네들을 계산했을 때 원래 PA하고 원래 PB하고의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사건은 종속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 얘기를 전달을 드리려고 했는데, 5까지 만약에 이게 칠해진다면, 5까지 이렇게 칠해진다면 이 사건은 아까는 독립이었는데 이번에는 종속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하고 그다음 독립 종속을 따질 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이제
뒷부분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일부를 뽑은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것들 이제 표본 추출이라고 부르는데 그 표본을 뽑았을 때 균일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 이렇게가 독립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표본을 추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분포 상태 자체가 굉장히 균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내용이긴 한데 학생들한테는 이렇게까지를 전달하지는 않고요.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4번에다가도 표본 추출의 균일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짝수 애들한테 빨간색이 칠해진 것과 홀수 애들한테 빨간색이 칠해진 것 그리고 빨간색 자체가 얘도 똑같이 4개를 칠한다 하더라도 뭔가 2, 4, 6에 칠하고 홀수에 하나 칠해버리는 그러니까 개수를 똑같이 4개를 칠한다 하더라도 얘네가 이제 그 균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종속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무조건 6개, 4개면 무조건 독립이야가 아니고 이거는 상태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보통은 네.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로 보통 설명을 하는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추출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너무 과해지는. 그래서 그냥, 네. 독립이면은 그러니까, 보건, 비보건 보통 다 하는 거. 상관이 없고 죄가 뽑히는 네네. 비보건 같은 경우에도 독립으로 뽑을 수 있는 상태가, 비보건이면, 영향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컨비네이션으로 뽑을 때는 저희가 보건 추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보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독립사건으로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건 추출이라고 얘기하는 건 완벽하게 중복순열 형태로만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되는데 동시에 뽑는 건 저희가 비보건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원래 독립하고 종속을 갖다 설명을 할 때 네네. 저는 금방 그 예시도 되게 좋은데 이거요? 네. 근데 보건 추출하고 비보건 추출은 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가장 애들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모두 다 독립 하여튼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뽑는 경우가 아마 예시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예시는 동전 2개 던지기 내지는 주사위와 동전 던지기로 저는 예시를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동전이 앞면이 나와도 뒤에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저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이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너희 둘은 그냥 관계없어. 이 동전 저 동전은 그냥 따로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전 2개가 아니면 주사위와 동전으로 예시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왔다고 해서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이 바뀌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주사위에서 6이 나왔다고 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바뀌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2개는 아예 따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고, 물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머니에서 뽑을 때, 일단 이거 자체를 하는 이유가 독립성을 밝히고 추출을 했을 때 뭔가 균일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전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론조사. 근데 뭐 이렇게
저쪽 그 오른쪽 왼쪽이 있으면 왼쪽에 치우쳐서 뭔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오른쪽에 치우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여론조사가 되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균등한 상태로 인구의 균등함이라든지 이렇게로 뭔가 이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전제하에 여기 이 부분을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독립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그 두 개를 밝히고 있는, 파트가 제가 보기에는 좀 없는 것 같아서 하나가 좀, 더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배반과 독립, 이게 책에 따라서 있을 텐, 67페이지 보면 그 네모 박스 안에 그러니까 독립의 반대가 종속인 거는 학생들도 대부분 다 아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자꾸 이렇게 꼬이는데요. 저희가 요거 이제 PA와 B를 다시 한번 좀 바본가? 네. 곱셈 정리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PA 교집합 B를 적을 때는 PA 적었으면 PB 바 A라고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B로 적었으면 PA 바 B로 이렇게 적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종속일 때 독립일 때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적는데 얘가 독립 사건이 되면 아까 강조 드렸던 것처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너 일어나던가 말던가 나 요것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B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독립사건이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너 B 일어나던가 말던가 나 관계없어. 나 얘 A로 생각할 거야. 가 되는 거겠죠. 그럼 둘 다 P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여기도 PA 곱하기 PB라고 해서, 그냥 빨간색 PA 곱하기 PB로 그냥 적게 되면 이게 독립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라고 이제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독립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교집합을 했을 때 요렇게 적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동전 예시로 들었던 게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동시에 던지든 차례대로 던지든 어차피 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냥 무의식상에서 그냥 동전 앞에 거 2분의 1, 뒤에 거 2분의 1, 둘이 곱해 4분의 1 끝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요거가 이제 근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요 배반하고 독립의 차이를 내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 사실 근데 독립 사건의 정반대편에는 종속 사건이 있는 건데요. 이게 독립을 따질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요. 그러면 배반 사건은 뭐가 없는 거냐? 교집합 사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0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배반 사건은 특별히 어디 안에 있는 사건이냐? 종속 사건 안에 배반 사건이 있는 상태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독립 사건은 두 개가 따로따로 뭔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교집합이 없는데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다트판 그렸던 것처럼 빨간색인데 짝수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트판으로 짝수가 나오는 거가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에 꽂히는 게 확률이 3분의 2였는데, 그럼 교집합했을 때 짝수이면서 빨간색이었던 건 얘네들이 곱해서 아마 3분의 1이 무조건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네, 독립사건일 때는요. 괜히 너무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얘는 교집합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P, A 합집합 B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으로 이렇게 좀 나누고요. 얘는 그러면 그냥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너희 둘이 그냥 더해버리면 너 합집합 확률이야. 그런데 독립 사건에서는 PA 더하기 PB 하고요. 여기에 PA 교집합 B 확률이 당연히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독립 사건에서는 이 PA 교집합 B를 곱셈으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PA 곱하기 PB 확률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합집합 문제로 되게 여러 차례 출제하고 있는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이유는 약간 이런 한국어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찾아봤는데 얘는 완전히 그냥 세퍼레이트 돼 있는, 그냥 두 개가 아예 분리되어서 교집합이 없는 상태이고, 얘는 약간 인디펜던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어로는 둘 다 뭐라고 하냐, 따로따로잖아 라고 한 번에 퉁쳐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일 땐 교집합이 없으니까 두 사건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고요. 독립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뭔가 이 한국말로는 그냥 따로따로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이 두 개를 되게 헷갈려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좀 지어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배반과 독립, 얘네 둘은 다른 거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배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종속 사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페이지를 독립시행까지 빨리 다 끝내야 되는데, 67페이지 그 예시가 굉장히 좋은 예시인 것 같고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A의 표본 공간은 1, 3, 5에 해당되고, B는 소수가 나와야 되니까 2, 3, 5 맞나요? 그 다음에 C에 해당되는 게 이게 지금 5, 6인데, 사건 AB와 사건 BC와 사건 CA 중에서 독립인 L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아까 교집합이 PA 곱하기 PB로 정확하게 그냥 딱 떨어져 버리면 독립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교집합 B를 적게 되면 3, 5입니까? 그 다음에 B 교집합 C 하게 되면 이거 5인가요? 그 다음 C 교집합 A 하게 되면 이것도 5 나오나요? 그럼 이제 확률을 정확하게 적으면 될 거고, PA 확률이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는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3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이고, 여기 6분의 1이기 때문에 요 A와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A하고 B하고 그냥 곱해보는 거죠. 얘 4분의 1인데 얘는 3분의 1 나왔습니다. 두 개가 다르면 너희 둘이는 종속 사건이다 라고 이제 확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B하고 C하고니까 얘네 둘이 곱해가지고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 C는 서로 독립 사건이다. 그 다음에 C하고 A하고 이렇게 둘이 곱했더니 6분의 1로 정확하다. 그럼 너희 두 사건은 독립 사건인 거야 라고 확정 지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6번이 굉장히 좋은 예시 중에 하나여서 반드시 꼭 풀어줘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사건 확률 여기 부분까지 제가 얘기하기에는 아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독립사건 확률 구하는 거에다가 3번으로 해서 요거 아까 P A 합집합 P 요거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아이들한테요. 빼기 PA 곱하기 PB다. 적어줘야 되는 파트는 꼭 이쪽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하고 이제 뭐 비교해서 배반 사건 위치는 배반 사건 쪽에서 얘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 얘하고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여기를 하면 되는데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독립적이다. 모든 확률들이 전부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건 동전. 얘네들은 너무 많이 처음부터 던지는데요. 한 3개 정도 던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동전이 이제 앞면이 나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면 독립이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직관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앞면 2개 뒷면 하나가 나올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다 나누게 되면 얘네처럼 동전 5개 던지면 이제 좀 너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는 독립이 전제된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낼 때 3개 중에 하나는 T가 무조건 발생할 거고, 그러면 앞면은 2개가 나오고 뒷면이 하나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8분의 1이 3개가 나왔던 걸 이곳에서 바로 설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컴비네이션을 사용해서 그게 반드시 일어날 확률을 2개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그리고 이 3C1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가지수가 3개가 될 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면 한 번에 얘를 8분의 3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3개짜리를 예시를 들었으니까 5개짜리로 좀 펼쳐보면요. 처음 앞면은 2개, 나머지 3번은 뒷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아예 그 위치조차를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처음 앞면이 그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건 2분의 1, 2분의 1이고요. 뒤에 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로 아예 고정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면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세제곱이 될 텐데, 이제 바로 밑에 거는 앞면이 그냥 2번이고 뒷면이 3번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수를 따지게 되면 저는 주로 뒤에 거에다가 좀 맞추는 편이라서 이거 2개 상관이 없거든요. 그 C 성질 때문에. 아니, 여기가 3개고 여기가 그럼 2개겠지. 네, 요렇게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맞춰도 그닥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3개, 그러니까 얘 2분의 1이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주사위를 3개 던지는데 뭐 5, 6이 나올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주사위 3개에서 5, 6으로 나와야 되니까 3개 중에 5, 6이 한 번만 나온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한 번이고, 그러면 3분의 1은 한 번 일어나고 나머지가 2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시로 들어주는 게 나머지는 좀 그냥 해볼만 하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예시가 요거 하나는 꼭 언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경기하는 거 있습니다. 경기. A와 B가 경기를 하는데 A가 이길 확률 이 3분의 2일 때 너무 짧으면 좀 하기가 힘들어서 7.4 선승. 그러니까 7번 중에 4번 먼저 이기면 이라고 해서 공간으로는 73페이지에 공간이 좀 많아서 저 여기다 적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네.
이거가 이제 독립시행에서 조금 응용돼 있는 상태로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얘 그냥 애들한테 이거 시키면 네 번 먼저 이기면 되니까 A 이길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7C4 3분의 2가 4번 일어나요. 3분의 1이 그럼 3번 일어나요. 이거 맞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지금 착각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이겼어 졌어를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7번 중에 4번 이기면 그냥 경기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 경기를 끝나야 되는 경기에서 지고 지는 경기를 또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요렇게 그냥 단순하게 푸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경기 수가 4번에 끝나느냐 5번에 끝나느냐 6번에 끝나느냐 7번에 끝나느냐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A가 이기고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이것도 이제 독립시행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4번 중에 4번이 3분의 2가 4번 일어나고 3분의 1은 안 일어나 라고 이렇게 적어라 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럼 이제 얘는 무조건 5게임까지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딱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점점점을 이렇게 좀 그어주거든요. 앞에 4경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이기고 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기 이겨야 돼. 그래야 5게임 만에 A가 이기게 되는 거야 라고 여기를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5번이 경기가 진행되고 이기게 되니까요. 그러면 독립시행은 어디까지만 해주는 거냐? 점점점 앞에까지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4번 중에 3번이 3분의 2, A가 이길 확률이 3번이 진행되고 3분의 1이 한 번 일어난 상태에서 마지막 3분의 2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5번째 경기 만에 끝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6게임까지 가려면 지고 여기 따다닥 이기고 요래야 되니까 빠르게 적으면 5C3이 3분의 2가 3번, 3분의 1이 2번 일어난 상태에서 3분의 2에 해당되고 여기도 이제 여기 부분은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 상금 타는 문제로 연결할 수 있는데요. 뭐 한참 뭐 애들 롤 이렇게 지금도 뭐 롤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팀이 있고 학생 팀이 이렇게 롤을 하는데 이길 확률이 물론 너희가 맨날 게임만 하니까 너희가 이길 확률이 높겠지라고 해서 학생 팀 선생님 팀 이쪽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 근데 학생팀이 역시나 첫 게임을 이겼습니다. 첫 게임을 이겼는데 갑자기 상금은 1,000만 원. 상금은 1,000만 원. 이기 팀이 그냥 다 먹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학생이 1세트에서 학생이 이겼는데 PC방이 정전이 생겼습니다. PC방이 정전이 생긴 상태에서 그럼 상금을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가져가는 거야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좀 화두를 던지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저희 다 이겼잖아요. 저희 다 주셔야죠. 1,0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게임은 해봐야 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 개 못하는데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게임은 해봐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길 확률만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 5전 3선승으로 만들든 7전 4선승으로 만들든 일단 너희가 이긴 것까지는 인정. 그럼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기고 지고가 되고 그다음 너희가 이기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서 응용을 이렇게 저렇게 좀 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여기 뭐 제가 이제 풀이까지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뭔가 뭐 이끌어내기 위한 예시로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로 해서 뭔가 상금을 어떻게 균등하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조건부 확률 파트는 네, 이 정도까지고 되게 좋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보조 자료에서 9번 문제 같은 경우 9번 잠깐만 보시면 네,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1번이 얘가 종속이든 독립이든 무조건 성립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얘를 해보시면 B가 이게 이유가 분모가 PB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1번이 성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식으로 푸셔가지고 해볼 필요도 있고 여기까지는 제가 그 독립일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데 종속일 때도 돼서 이 예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지금 9번에서 첫 번째 거가 좀 제일 좋은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에서 네, 이건 그냥 좀 풀어보겠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면 PA가 B와 PB가 A가 같냐라고 물어볼 때 당연히 앞에 거는 해석할 때 PA, 뒤에 거는 바로 PB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번은 안 되고요. 니은번 A, B가 배반 사건일 때는 두 확률을 다 더했을 때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A, B가 배반 사건이고 PA 합집합 B가 1이다 라고 하는 거 완벽하게 양분되었다. 그러니까 뭐 양분이 정확히 2분의 1, 2분의 1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꽉 채워진 상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B는 A의 여집합이 된다. 그래서 디귿번 맞는 거고요. 리을번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A, B는 서로 독립이냐라고 얘기할 때 배반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종속 사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리을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문제 같아서 12번 문제 요거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응용 상태여서 네, 이 정도 하면 오늘 해야 되는 조건부하고 독립 상태 따진 걸 전부 다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달리는데 최대한 이제 자세히 한다고 한 건데 오늘 원래 목표치가 이제 그 삼포도까지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또 내신 대비 기간이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첫째 주, 두 번째 주까지는 좀 부담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1시부터 보통 한 2시 반 내지 늦으면 3시까지는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싫다고 하시면 저도 그 의향이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거